하나로 연결시켜드리는 날씨 커뮤니티 TV 써니콤 TV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결애고요. 그리고 나는 브로닌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희 웨더뉴스가 제작하는 써니콤 TV 현재 YTN 웨더앤 라이프 채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한 인터넷 유튜브 채널과 아프리카 TV를 통해서도 함께하실 수가 있는데요. 검색창에 웨더뉴스 또는 써니콤 TV라고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 SNS 쪽에서 4가지 나오고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SNS 나와주세요. 웨더뉴스 WNI_KR 검색하면 우리 인스타에서 하루 동안 사진 예쁘게 나오고 페이스북에서 웨더뉴스 검색하면 바로 나오고 라이크하고 열심히 팔로우 해주세요. 그리고 WNI 0613 카카오 쪽에서 또 매일 아침 7시에서 날씨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플러스 친구까지 하면 네, 카카오톡으로 날씨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죠. 웨더뉴스 하면 여러분 항상 그 하루 동안 한 번만 알고 자주 날씨도 알려드리고 사진도 예쁘게 보여드리고 그래서 여러분 SNS 쪽에서 4가지 다 라이크하고 열심히 팔로우하면 좋겠습니다. 네. 네, 어제 또 일본과 에콰도르의 지진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 지진 소식을 안 전해드릴 수가 없는데요. 오늘 지진 소식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리나라 시간으로 어제 저녁인 20일 17시 33분경 에콰도르 무이스네 서쪽 25km 해역에서 규모 6.1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6일에 발생한 규모 7.4의 강진 이후 가장 강력한 여진으로 수도 키토에서 214km 떨어진 해저에서 일어났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인근 해안 지역에서 2차례 걸친 강한 진동이 약 30초 동안 이어졌고 이미 며칠 전 큰 피해를 당했던 터라 주민들은 크게 놀라 거리로 뛰쳐나오는 등 큰 혼란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 상황은 아직 보고되지 않고 있지만 계속해서 여진으로 인해서 구조 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덧붙여 일본에서는 어젯밤인 20일 오후 21시 19분경 혼슈 미야기현 센다이 남동쪽 89km 해역에서 규모 5.6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지진은 지난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에 일어난 지점과 인접한 후쿠시마 현 앞바다에서 일어난 지진이라고 합니다. 당시 쓰나미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미야자키현 센다이에서 약 104km 떨어진 곳인데요. 이 지진으로 인해 후쿠시마 인근 30여 개 도시에서 다소 강한 흔들림이 관측되었다고 합니다. 네, 한편 지난 16일 규모 7.3의 강진이 강타한 규슈 구마도현 부근에서도 계속해서 크고 작은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불의 거리가 흔들리면서 곳곳에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인데요. 더 이상의 큰 피해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우리 다 지금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다 안전하고 앞으로 이 지진 조금 그만하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오늘 방송 라인업 함께 보시도록 할게요. 오늘 날씨 어때요? 네, 첫 번째 코너 이제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코너명 외쳐보도록 할게요. 코너 나와주세요. 와.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도 이렇게 비 소식이 있었죠. 그러니까 어젯밤부터 비가 계속 내려서 솔직히 찰 때 그 타타타타타 소리 때문에 너무 잘 찼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면 되게 깔끔한 프레시한 느낌, 공기도 되게 상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침에 아마 비가 때문에 여러분 다 기분이 조금 리프레시 됐습니다. 맞습니다. 비가 와서 아무래도 황사라든지 미세먼지 소식은 없어서 그 소식은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오후 들어서 이렇게 비 소식이 그친다고 하니까요. 오늘 오후에는 우산 없이 외출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아침 리포트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성희님께서 서울시 중구에서 6시 7분에 보내주셨고요. 주르르륵 비가 떨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늘 비 내리는 모습 현재 이렇게 담아서 보내주셨는데요. 비가 내려서 너무 어두컴컴하죠? 네, 그리고요. 원래 이런 같은 사진 받을 때 이건 네. 높은 자리에서 찍었으니까 그래서 멀리까지 보일 수 있지만 오늘 그 안개, 구름, 비 때문에 우리 멀리에서 못 봅니다. 되게 그냥 딱 하얀 시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창문 밖에 보면 이제 하늘은 조금 더 브라이트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시야가 굉장히 이렇게 안 좋은 네. 모습이죠. 보통 저기 멀리 있는 산까지 보이는데 산을 못 그러니까. 봐서 좀 아쉽네요. 네, 두 번째 리포트 보겠습니다. 네, 훈민님께서 경기도 안산시에서 7시 51분에 보내주셨습니다. 흐림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네, 역시 오늘 이렇게 비 소식이 있어서 굉장히 흐린 모습을 또 담아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시간이 보니까 생각보다 딱 이 시간에서 원래 교통 조금 더 복잡하지만 길에서 자만이 안 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운전했었으면 좀 안전운전하고 아마 오늘 같은 날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 타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또 차도 많이 막히고 네. 해서요. 네, 바닥도 굉장히 비에 이렇게 젖어 있는 모습인데요. 멋진 리포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희가님께서 서울시 마포구에서 8시에 보내주셨습니다. 차분한 아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비가 오면은 한결 좀 차분해지는 그런 기분이죠. 네, 그리고 딱 이 창문 보고 그 아름다운 키운 레인드롭 네. 보고 따뜻한 차 한 잔 마시고 오. 멀리에서 빌딩도 경치도 그냥 보고 운치 있고 그러니까 좋죠. 이거 되게 평화 릴렉스하는 마음 아하. 이렇게 하루 시작하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멋진 리포트 감사합니다. 다음 보실게요. 네, 꼬마꼬마님께서 전라북도 익산시에서 8시 10분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움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뭐가 그리울까요? 그렇죠? 뭔가 그리우셔서 이렇게 그립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정원 모습 굉장히 아름다워요. 지금 나무 색상도 알록달록하고. 맞아요. 그쵸? 이거 딱 보니까 봄입니다. 그 멀리에서 그 풀도 보고 아하. 나무 색깔 한 가지도 아니고 세 가지, 네 가지 있으니까 봄에서 우리 어디 나가면 혹시 나무 있으면 그 잎 색깔만 보면 되게 행복한 기분이 맞아요. 듭니다. 네, 굉장히 멋진 나무들도 담아서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마지막 확인할게요. 오, 네, 이귤님께서 서울시 용산구에서 9시 50분에 보내주셨는데요. 2km 뒤덮인 신기한 대문, 비가 와서 그런지 더 생기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약간 브로콜리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것 같은 기분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브로콜리처럼 이런 같은 사진 딱 보면 오늘 하루 비타민 에너지 생겼습니다. 아침에 이거 보면 좀 좋지 않나요? 좋아요. 그 무거운 하늘보다 네. 와 이제 풀, 나무, 그린색 어디 가면서 볼 수 있으니까 기분이 좋다. 네, 뭔가 이렇게 마법의 문을 여는 듯한 그런 기분이에요. 그렇죠? 멋있습니다. 네, 멋진 리포트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의 날씨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웨더뉴스 예보사 권익 씨 나와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웨더뉴스 예보사 김권익입니다. 밤사이 전국에 비가 내렸었는데요. 특히 충청 이남 지방을 중심으로 주 강수대가 통과하며 봄비치고는 다소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현재 저기압이 남해안을 빠져나가는 가운데 저기압의 후면에 남아있는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차츰 하층의 기류가 건조한 북서계열로 바뀌는 오후부터 비가 점차 그치기 시작해 늦은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만 구름이 많아 어제보다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이는 가운데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어 종일 체감은 쌀쌀하겠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주말까지 다시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차차 맑아지겠는데요. 기온도 큰 폭으로 올라 평년 기온을 웃도는 포근함을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토요일부터 다시 북서기류를 타고 옅은 황사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주말 계획 세우실 때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의 날씨 스튜디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점차 서쪽 지방을 시작으로 빗줄기가 가늘어지고 있습니다. 비구름이 차츰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서해안은 비가 그친 곳이 많은데요. 늦은 오후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비가 내리면서 여전히 쌀쌀한 가운데 바람까지 다소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어제보다는 따뜻한 옷차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내리고 있는 비는 오후에 서쪽 지방부터 차츰 그치겠는데요. 경북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조금 더 내리겠고요. 그 밖에 전국에는 5mm 내외의 비가 흩날리다가 늦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은 19도, 광주와 부산이 18도 등으로 어제보다 낮은 기온 분포를 보이면서 쌀쌀하겠고요. 퇴근길에는 서울이 17도, 대전과 대구가 14도 등으로 비가 그치고 기온이 차츰 떨어져 내일은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전해상에서도 흐리고 동해와 남해상에서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해 일부 먼바다의 물결은 최고 4m로 높게 일다가 차차 낮아지겠고요. 그 밖의 상에서도 물결이 차차 낮아지겠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진으로 보는 오늘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에 계신 분들은 구름의 간격에 주목하셔야겠습니다. 구름의 간격이 멀어지면 점차 비가 그친다는 신호니까요. 귀갓길에는 비 걱정 없이 집으로 향하셔도 되겠습니다. 금요일인 내일부터 주말 동안에는 비 소식 없이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일교차만 염두하신다면 한낮에는 포근함이 감돌아 야외 활동하기에 좋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너무 예쁘게 알려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날씨가 너무 좋네요. 그래서 그렇죠? 주말에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주말에는 야외 활동 스케줄 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바로 날씨 포인트 빨리 알려주세요. 오늘 날씨. 포인트 첫 번째. 네, 전국을 적신 봄비 오후에 차차 그칩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외출하시기 바랄게요. 짜잔. 네, 바람이 불어서 조금 쌀쌀한 하루입니다. 외출하실 때 평소보다는 조금 더 두텁게 입으시는 네. 것을 추천해 드릴게요. 짜잔. 네, 해안가에는 강풍이 있으니까요. 해안가에 강풍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네. 여러분 맛있게 점심 먹고 시간이 되면 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비가 조금 없어졌지만 바른 데에 살짝 추워서 아까 말처럼 스웨터 그쵸, 모자 그쵸. 하나 좀 쓰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비가 오는 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자외선 차단제를 안 바르잖아요. 근데도 자외선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잠시 후 2부에서는 이 자외선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Welcome back. 네, 날씨턱 이슈턱 시간입니다. 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봄볕은 며느리를 쬐고 가을볕은 딸을 쬐인다. 그리고 봄볕에 그을리면은 얼굴을 못 알아본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와. 이런 속담이 있는데 어느 정도로 이렇게 봄볕이 좀 강한지를 설명해주는 속담이 아닌가 싶어요. 한국에서 속담 참 많습니다. 이 방송 그쵸. 할 때마다 재미있는 속담도 배우고 설명까지 해주고 참 좋습니다. 그래서 아하. 그 속담 오늘 테마랑 진짜 잘 어울립니다. 네, 맞습니다. 봄볕 같은 경우에는 보통 뜨겁지는 않지만은 굉장히 얼굴이 빨개지고 순식간에 이렇게 검게 그을릴 수가 있는 게 바로 봄볕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여름에만 자외선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사계절 내내 존재하고 특히 또 봄에 또 강하다고 하니까요. 우리가 잘 자외선을 막아야겠죠. 그리고 원래 그 사람들이 생각엔 날씨가 조금 뜨겁대 네. 남아공 나라 같은 날씨 그쵸. 그냥 여름에서만 선크림 같은 거 바르고 네. 이거 피부 보호하지만 아하. 솔직히 항상 하면 좋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정말 자외선 차단제는 1년 내내 발라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오늘 테마 함께 보시도록 할게요. 자외선 차단제, 넌 누구니? 네, 일단 자외선 차단제를 보시면은 뭐 SPF라고 적혀져 있는 것도 있고 UVA, UVB, 뭐 P++, Yes.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기호들이 있죠. 네, 그래서 솔직히 사람들이 잘 모르면 맞습니다. 참 복잡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위해서 우리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UV의 모든 것을 한번 파헤쳐 볼게요. 네, 자외선은 UVA와 UVB와 UVC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그 중에서도 피부에 영향을 주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UVA와 UVB 같은 네. 경우죠. 네. UVA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 완전 아랫부분 진피층까지 내려가는 힘이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UVA 같은 경우에는 피부 깊숙이 침투해서 피부 진피층까지 도달하는 자외선으로 피부를 검게 만들고요. 또한 색소 침착, 뭐 주름 등의 노화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봄에 이렇게 자외선 차단제 잘 바르고 관리를 해주셔야지 아니면은 금방 노화 현상이 일어나고 네. 그러거든요. 오늘 같은 날도 솔직히 그 선샤인 별로 없고 비 내리고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오해 오늘 뜨겁지 않으니까 선크림 안 와도 되지만 그거 진짜 큰 문제입니다. 항상 맞습니다. 하면 좋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뭐 실내에 있더라도 이게 창문을 뚫고 들어오는 네.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UVA는 그래서, 힘이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항상 실내에서 여러분 활동하실 때도 항상 자외선 차단제는 발라주셔야 되고요. 일단 PA의 의미 같은 경우에는 UVA의 차단 정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에서는 뭐 플러스 개수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뭔지 아시죠? PA 플러스 또 플러스 되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 거기처럼 플러스도 많이 있으면 맞아요. 더 네, 많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의 개수가 많을수록 차단 효과가 네. 높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네, 다음은 UVB 보겠습니다. 오케이. 네, UVB 같은 경우에는 피부 표피까지 도달하는 자외선으로 여름에 특히 강해진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피부 홍발, 뭐 색소 침착 등을 일으키는 자외선이죠. UVB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특히 강해져요. 네, 하지만 이제 봄 시작했으니까 조금 있으면 봄이 너무 짧아서 조금 있으면 여름 시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그 UVB 좀 신경 쓰고 사람들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PA 같은 경우에는 UVA의 차단 정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반대로 SPF 같은 경우에는 UVB 차단 지수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숫자가 클수록 자외선 차단의 효과가 높은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SPF 10, 20, 30, 40, 50 막 이렇게 적혀져 있잖아요. 네. 이게 바로 UVB 차단 지수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자외선 차단 효과가 길어지면은 이게 숫자가 많아지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보통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 번만 바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발라주시는 그러니까. 것이 맞아요. 차단을 할 수 있는 더욱더 효과적인 방법이기도 하죠. 하루 중간중간 계속 다시 바르고 특히
피 내리고 아니면 수영 가면 또 다시 바르면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또 이제 우리가 지금 SPF, 뭐 PA 이런 기호들 알아보았잖아요. 자외선 차단제를 정말 제대로 발라야지 또 제대로 우리 피부를 지킬 수가 있는데 자외선 차단제 바르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외선 차단제 어떻게 발라야 할까요? 첫 번째, 먼저 제대로 고르기입니다. SPF 지수와 PA 지수가 높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일단 이런 지수가 높아질수록 피부에 더욱더 자극을 주는 성분이 많다는 네. 그런 의미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여러분 실내 생활을 할 때는 SPF 10 전후 그리고 PA 플러스 제품 네. 딱 이 정도만 좋대요. 네, 맞습니다. 그 SPF는 원래 영어로 Sun Protection Factor. 그래서 사람들이 Protection, 선 보호하는 레벨만 생각하는데 네. 아까 말처럼 그 PA 플러스도 진짜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또 UVA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네. 그래서 1년 내내 또 존재하기도 하는데 이게 창문을 뚫고 또 실내로 들어올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실내 생활을 하실 때도 꼭 선크림 발라주세요. 오케이. 네, 그리고 가벼운 실외 활동할 때는 SPF 10에서 30 정도가 좋고요. 네. PA 같은 경우에는 PA 플러스가 좋은 지수입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SPF 30 정도 네. 그 봄, 여름에서 쓰고 있는데 네. 이제 조금 나이 먹어서 레벨업 해야 돼. 그래서 오늘 방송 보고 아마 앞으로 SPF 그 40 나 50 하면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그 피부 신경 많이 쓰면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 스포츠 활동이라든지 네. 이제 장시간 동안 외출하실 때는 SPF 30에서 50 정도가 가장 높은 단계가 좋다고 합니다. PA 같은 경우에는 PA 플러스. 아, 그리고 여러분 물놀이 하실 때는 워터프루프 되신 Yes. 걸로 바르시는 것이 좋죠. 예스. 네, 다음으로는 그렇다면 언제 또 제때 바를 수 있을지 제때 바르기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일단 여러분 밖에 나가기 전에 바로 바르시는 게 아니라 햇빛에 노출되기 전에 미리 발라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덧바르는 것이 좋고요. 여러분 외출하기 전 30분 전이 가장 좋대요. 맞아요. 그래야지 이게 이제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우리 여성들이 또 화장하기 네. 좋아하니까 아하. 보통 그 먼저 선크림 하다가 나중에 화장 위에서 하면 또 좋지 않나요? 그쵸.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보통 요즘 화장, 뭐 파운데이션이라든지 뭐 파우더 같은데 이런 SPF, PA가 들어있긴 들어있어요. 들어갑니다. 네. 근데도 중요한 거는 선크림이 가장 그 자외선 차단 효과를 많이 낸다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 선크림 요즘 안 바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선크림 꼭 발라주시고 다음에 화장해 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물놀이 할 때는 30분마다 바르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땀을 흘린다면은 1시간마다 바르는 것이 적당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번만 바르시는 게 아니라 뭐 두세 시간. 그래서 집에 덧바르기. 나갈 때 항상 가방 안에서 선크림 하나 조금 미리 넣고 항상 있으면 제일 안전입니다. 우리 좀 바쁘게 살고 가끔씩 그쵸, 생각 그쵸. 없이 그냥 빨리 집에 나가서 아하. 12시 딱 점심 때부터 그 아까 말처럼 아하. 창문 안에서도 햇살 조금 힘이 많고 들어오고 우리 나갈 때도 피부 보호 안 했고 나중에 후회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가방 맞습니다. 안에 선크림 넣으면 좋은 것 같습니다. 정말 피부 같은 경우에는 있을 때 잘해야 돼요. 건강할 때 잘해줘야지. 아니면은 금방 노화 현상 일어나고 막 타고 그럽니다. 맞아요. 지금 내가 후회 중입니다. 5년이나 10년 전부터 조금 더 선크림 열심히 바르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그쵸. 어머님들이, 할머니들이 항상 선크림 하세요 말하는데 젊은 여성들이 약간 무시하고 피부 그쵸. 괜찮다고 젊을 때 생각하는데 모르잖아요. 나이 먹을 때 후회합니다. 막 김이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제대로 바르는 방법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네, 제대로 바르기입니다. 일단 여러 번에 걸쳐서 구석구석 꼼꼼히 펴 발라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래야지만 피부 전체 자외선 차단 효과를 제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눈 주위가 중요하다고 해요. 눈 주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피부가 얇아요. 그리고 피지 분비량도 적기 때문에 신경 써서 발라주셔야 되고 아니면 금방 잔주름 생깁니다. 오케이. 후회하십니다, 오케이. 여러분. 네, 눈까지. 눈 주위에 눈까지. 잘 기억하면 발라주시도록 좋습니다. 할게요.
네, 마지막으로는 자외선 차단제 그것이 궁금하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 궁금한 거. 흐린 날에는 안 발라도 되지 않나요? 야! 뭐 이런 궁금증이 있죠. 네. 한번 보실게요. 네. 흐린 날엔 안 발라도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흐린 날에도 자외선은 존재한다고 합니다. 흐린 날에도 꼭 발라주셔야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리창을 통과해서 피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흐린 날에 여러분 실내에 있더라도 꼭 발라주시기 바랄게요. 그러니까 선샤인 없을 때도 구름도 많이 보고 항상 UV 있습니다. 그래서 날씨는 솔직히 상관없이 매일 선크림하면 제일 좋습니다. 네, 어떤 한 피부과 성사님께서 TV에 나와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 정말 피부 같은 경우에는 시술 따로 받지 않고 그냥 자외선 차단제랑 수분크림만 잘 발라도 건강한 피부를 유지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발라주시고요. 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백탁 현상이 있는 자외선 차단제 안 좋은 것이 아닐까요? 라는 궁금증이 있는데 왜 바르실 때 갑자기 막 하얘지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보실게요. No. 네, 백탁 현상이 있는 자외선 차단제 안 좋은 것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아니랍니다. 선크림을 바른 뒤 하얗게 뜨는 백탁 현상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을 튕겨내기 위한 미네랄 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좋은 거겠죠. 그래서 백탁이 심할수록 물리적 자외선 차단 효과가 크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백탁 현상이 있다고 해서 안 좋은 것이 아니고요. 성분에 따라서 백탁 현상이 있는 제품이 있고 또 없는 제품이 있고 하니까요. 미리미리 테스트를 해보시길 바랄게요.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선크림 살 때 테스팅하면 얼굴만 말고 그 얼굴이 아니고 손 손에 같은 해보죠. 거에서 테스팅하는데 그것보다 진짜 얼굴에서 테스팅하면 제일 좋습니다. 그냥 맞습니다. 얼굴 피부, 손 피부는 다르죠. 차이입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것도 생각하고 선크림 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마지막 질문 보겠습니다. No. 자외선 차단제 바르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대강 그냥 바르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눈 주변도 꼼꼼히 발라주셔야 되고 뭐 귀라든지 목이라든지 네. 손 이런 데도 다 발라주셔야 돼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손은 선크림 안 바르잖아요. 근데 운전을 하다 보니까 이게 여기 또 타고 막 점도 막 생기고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여성들이 진짜 나이 알고 싶으면 얼굴이 보지 말고 손 보세요. 그래서 손까지 선크림하면 제일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 손도 발라주시고요. 일단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은 얼굴에 바르는 자외선 차단제는 보통 800mg이 가장 적당한 그런 양이라고 합니다. 대략 뭐 여성의 검지 한 마디 뭐 이 정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조금 많이 발라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더 발라주시고요. 오케이. 네, 이렇게 자외선 차단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오늘부터 꼭 꼼꼼하게 발라주시기 바라겠고요. 흐린 날에도 존재합니다. 오케이. 네, 지금까지 날씨 턱. 이슈 토크 시간이었습니다. 와, 오늘 되게 중요한 테마입니다. 맞습니다. 다 같이 건강하게 젊게 유지를 해야겠죠? 네, 이제 봄, 여름 날씨 따뜻하고 사람들이 나가서 시간이 밖에 많이 보내니까 오늘 팁 다 기억하면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3부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Hi South Korea, I'm Bronwyn with your weather report. Did you sleep well last night with the pitter-patter sounds of rainfall? We have had showers since last night and continuing all through this morning. This spring rain brings with it much-needed freshness. Come afternoon, the rain will subside and chilly winds are to be expected. Be sure to wear an extra layer as it is cooler than yesterday. Currently, the entire Korea Peninsula is cloudy with rain. In the afternoon, the rain does stop, but until then, for those of you on the south coast, you will experience more rainfall along with strong winds before the weather improves. Please take care if you are driving on the slippery roads or walking out and about in the wind. Looking at today's temperatures, owing to the rain, we have a drop in the maximum national temperature range. We can expect a range from 14
to 19 degrees Celsius. As winds blow strongly, the air feels cold. So when you head out, you need to not only prepare your umbrella, but a warm item of clothing too. Don't let the rain and winds get you down. Enjoy your day with a side of steaming hot soup and take care of your health. That's all for today. See you tomorrow with your weather. You'll like it or not. 네, 투데이 써니콤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 같은 경우에는 써니콤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전 세계 다양한 지역에서 전해지는 리포트들을 소개해드립니다. 네. 멋진 다른 나라들의 리포트와 함께 그 나라에 대한 또 다양한 정보도 함께 드리고 있죠. 날씨 정보, 뭐 역사, 또 최근 뭐 핫 이슈 같은 그런 정보도 다양하게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코너 함께 만들어 가시면서 즐겨주시길 바랄게요. 네, 참 재미있는 코너입니다. It's time for the third part of our show. We rely on you, our supporters from all over the world, to take a photograph and send it to us here in studio via application. We talk about your environment, the climate, any weather conditions or hot happenings, sometimes some culture and tourism. So it's a really fun and exciting corner. We hope that you stay tuned, and at the end of the corner, we'll let you know how you can participate.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전혀 다른 지역에서 두 가지 리포트가 도착했고 또 프랑스 파리에서도 멋지고 로맨틱한 리포트 도착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미국 휴스턴부터 가볼게요. Go, go! 네, 미국 텍사스에서 도착한 리포트입니다. 지금 구름이 굉장히 짙게 이렇게 떠 있고 비를 내리는 듯한 그런 구름이기도 하고요. 텍사스에서 비가 정말 많이 내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this photograph is entitled Ominous, but I think it's passing by for now. If you take a look at the photograph, you can see one big cloud. In fact, it must be cumulonimbus. There's layers of it, some maybe 2, 3, 4 in the photo. 조금 이따가 전체 화면도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This photograph is sent to us from Houston, Texas, a little town called Brenham, and it was taken in the evening around 7:30 p.m. So it's actually quite light for 그쵸? what one would consider a stormy evening. The temperature was around 22 degrees Celsius, high humidity 79%. 네. But shall we take a look at the full photograph? 네, and talk a bit more? 보통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비가 뭐 거의 내리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 이례적으로 비가 정말 많이 내렸다고 하는데 네, 저는 전체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Wow. 멋있다. 근데 보는 것 자체는 굉장히 멋있죠. It's a really handsome photograph. Now let's talk a little bit about Texas and rain. As you mentioned, 네. it's quite uncommon for Texas to experience bucket loads of rain over a short period of time. In fact, it can be quite a dry, arid area. The climate is known to have high temperatures with evenly distributed precipitation. So it doesn't rain too often, but when it does, it's quite moderate. The climate is humid, subtropical. However, if you take a look at this photograph, there was in fact quite a lot of rain over a short period of time, between 2 to 3 days, 70 millimeters of rain. Schools were closed, traffic has been halted, so it's quite a big
weather event in this part of the 맞습니다. world. 왜냐하면 텍사스에서는 보통 비를 쉽게 볼 수는 없는 그런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번에 정말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보시면은 정말 도시 전체가 강물로 변했을 정도로의 많은 양의 비가 내렸는데요. 지난 1989년 이후 하루 강수량으로는 최대인 50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와. 하루 만에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비가 내린 거죠. 그러니까 over the month of April, the rainfall this month in Texas has equaled that of what we experienced over a year in South Korea. So up to 500 millimeters for 1 month rain, which is really a huge amount. 네, As you can 맞습니다. see, we have cumulonimbus clouds. These huge clouds are caused by unstable weather. So whether it's due to climate change, environmental difficulties, the temperature really is changing, the precipitation, the annual rainfall is changing. These cumulonimbus clouds are caused by instability in the atmosphere, and upper low cold air goes up and forms the base of these clouds. So it's quite interesting for what is known to be a hot, dry area. These days it's pretty wet. 네, 맞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또 많은 피해도 잇따랐는데요. 지금까지 약 6명이 숨졌고 200여 명이 그 물에서 Yes. 구조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요. 천여 가구가 수몰이 되고 12만여 가구의 전기가 끊기는 사고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뭐 철로에는 교통도 마비가 됐고 학교도 문을 닫고 Yeah. 이럴 경우에는 정말 도시 전체가 마비가 됐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So for those of you planning to travel, there are some beautiful scenic wildlife routes and beautiful historical sites, especially the Blue Bonnet region. However, at this time, considering the weather conditions, you do need to take care. Up of 200 people have faced challenges, difficulties, injuries due to the rain. So 혹시 그쪽으로 여행 가면 조금 기다려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멋진 리포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조금 텍사스에서는 좀 먼 그런 곳이기도 Yes. 하죠. 네, 미국 자체에서도 굉장히 먼 지역인데요. 알래스카로 떠나가 볼게요. Okay, our second photograph for today. Oh, the first rainbow of the year. And this rainbow was spotted in Fairbanks, Alaska, US of A. We sometimes receive photographs from Fairbanks and they're always quite beautiful. However, to see a rainbow that is a little bit unusual is special. 네, 올해 들어서 첫 무지개를 보신 것 같은데요. 지금 사진으로는 조금 안 나와 있죠? 나와 있나요? 살짝 나오지만 신기합니다. 이 네네네네. rainbow, this particular 아. rainbow is quite special in that it's not going from left to right, right to left. In fact, it is a vertical 그러니까요. rainbow. 그래서 let's take a look at the full First photograph sight, yeah. and talk about it. 네, 전체 화면 나와주세요. 와. 네. 무지개가 하늘에서 이렇게 솟구치는 것 같아요. Right, 그렇죠? well, just 굉장히 신기하게 straight 떠오르네요. up. This is a beautiful vertical rainbow, and as you can see, the altitude of the sun is low, which is causing the arc of the rainbow to be higher. The base of the high arc of the rainbow seems to stand vertically, so this is quite an interesting phenomenon. You don't often get to see this. Usually when we get photographs of rainbows, we might see a double or 그쵸. left to right, but vertical, oh, quite interesting. 맞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그런 무지개이기도 하고요. 지난 12월 말에는 북극의 기온이 0도를 기록하면서 평년보다 무려 30도나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2월에는 북극권 일부 지역의 평년 기온은 최고 16도까지 달하면서 굉장히 이상고온 현상이 이어졌죠. Right. 네, 이 알래스카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ly. So the average temperature in this part of Alaska is about 14 degrees Celsius, not humid, quite fresh. However, if we look at the difference between winter and this spring, there's been up to 20, 30 degrees Celsius difference, which has caused some catastrophic situations. We look at the end of December with 0 degrees Celsius weather up to February 16 degrees, and it keeps getting warmer and warmer at a pace that the citizens, the residents, can't keep up with. 그러니까요. And in fact, a common mode of transport in Fairbanks, Alaska is the snowmobile. However, due to the rapid increase of the heat, so much of the snow has melted. And in fact, there have been situations where snowmobiles have sunk. People riding 맞습니다. snowmobiles have suddenly
thought what they think is ice is actually water, and there's been some difficulties. 네, 정말 기온이 평년보다 많이 높았죠. Yes. 그래서 현재 살고 계신 원주민들의 이런 생활 패턴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이동 수단이 스노우모빌인데 얼음을 그냥 얼음강을 딱 건너갈 수는 있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얼음이 녹다 보니까 지나가다가 빠지는 경우도 맞습니다. 생기고 각종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Yes, and you know, for those of you planning to travel, it's always quite nice to take a look into what mountains there might be in the area. There's a famous mountain known as Mount Pavlov. However, again, due to environmental challenges and changes, climate change, this mountain is just erupting more and more and more as the time goes by. It erupted in 80, 81, 83, 86, 88, and it keeps erupting. So in the past, people used to travel to this part of Alaska to enjoy the scenery, 그쵸? to do some snow sports, to do some mountain climbing. However, this part of America is really, really suffering under the climate change. 맞습니다. 네, 그래도 멋진 리포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마지막 리포트 프랑스 파리로 가보겠습니다. Bonjour. 네, 프랑스 파리에서 파리는 오늘도 맑아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우, 하늘 정말 맑네요 지금. 너무 beautiful. The Oh. color blue is our Sunnycomb TV color blue. 되게 아름다운 블루색. 네, 맞습니다. Our third photo for today is sent to us from Paris in France, but not just Paris, actually a French commune just west of Paris known as Neuilly-sur-Seine. Neuilly-sur-Seine. It's kind of like a port area. So 부산이랑 비슷하지 않지만 일단 이 동네는 바다 앞에라서 조금 아름답습니다. 아하, 네, 전체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와우. 아까 말씀하신 Neuilly-sur-Seine. Yes, now this particular area in France is known for its history and culture. We're looking at the Chateau de Neuilly, the castle within this particular town. This castle was built in 1751, and then during the French Revolution, there was a lot of war and fighting. It was almost all destroyed. However, slowly it's being maintained, and some parts of it are still open to tourists. 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난 1751년에 이렇게 건축이 되었다고 하는데 그동안 뭐 프랑스 혁명, 프렌치 레볼루션도 있었고 해가지고 많이 망가졌었대요. 근데 그러니까. 복원이 걸리는데 시간이 좀 걸렸지만은 지금 굉장히 멋진 모습을 하고 있죠. Yes, 너무 멋있습니다. 내가 프랑스 가봤지만 네. 항상 파리에서 놀러 갔는데 이쪽에서 안 가봤습니다. 이 사진 너무 잘 찍었고 진짜 가고 싶은 마음 너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감상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기분이 밝아지고 Yes. 좋네요. 멋진 리포트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도 저희와 함께 이 코너 만들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QR코드 놔주세요. 네, 스마트폰으로 이 화면을 QR코드를 딱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어플리케이션 검색창에 써니콤이라고 검색을 해주시고요. 다운받으신 다음에 여러분이 계신 지역에 있는 멋진 하늘 사진, 뭐 풍경 사진 같은 거 찍어서 올려주시면은 채택돼서 방송에 나오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만져보면은 다른 나라들 또 멋진 풍경도 보실 수가 있으세요. Yes. 그래서 여러분 힐링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다운받으시기 바랄게요. So for those of you who would like to send photographs in to us, take a look at the bottom of your screen. You use your smartphone to take a photo of this application. It will become downloaded. Take a photo of wherever you might be in the world and it'll come to us here in studio. And we look forward to receiving lots of fun, interesting photos from you that we can talk about here. So do keep in touch. 네, 지금까지 투데이 써니콤 Home 리포트 Report 시간이었습니다. 시간이었습니다. 네, 방송 마쳐야 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가시기 전에 오늘의 날씨 포인트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주말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좋죠. Yes. 당분간은 비 소식 없고. 네, 맞습니다. 좋은 날씨가 펼쳐질 예정이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Okay. 네, 오늘 날씨 포인트입니다. 오늘 날씨 포인트. 네, 오늘 전국을 적신 봄비 오후에 차차 그칩니다. 오늘 오후 같은 경우에는 우산 걱정 없이 외출하셔도 좋겠죠? 네, 바람이 좀 불어서 쌀쌀한 하루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평소보다는 조금 두터운 그런 옷 입고 나가시고 머플러 같은 것도 챙기시고 또 레이어드 많이 하시길 바랄게요. 네, 마지막으로는 해안가 강풍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봄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일교차가 15도,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니까요. 항상 건강 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랄게요. Okay.
와. 네. 시간이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요. 저희 또 아까 2부에서는 뭐 SPF, 뭐 UVA 이런 거 이야기 나눴잖아요. 여러분, 흐린 날에도 자외선이 존재합니다. 언제나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바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봐요. 바이바이.